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회차별 기출문제집 심화 편입니다. 58회차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시대상 알아보는 문제가 첫 번째에 나왔고요. 사료 보니까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출토된 빗설무늬 토기가 나오네요. 빗설무늬 토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신석기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특징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바로 답이 1번에 나오네요. 답은 1번이고요. 보통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묶여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오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요거는 이제 철기 시대가 되겠죠.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요 세형 동검이라고 하면은 청동기기는 한데 이것이 주로 이제 만들어졌던 시기, 철기, 초기 철기 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쟁기, 쇠스랑, 철제 농기구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가 되겠고요. 우선 답은 쉽게 1번으로 체크할 수 있었고 나머지 시대별 특징 확인해 봤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아볼게요. 좌장군은 폐수의 서쪽에 있는 군사를 쳤으나 쭉 가서 왕검성이 나오고요. 우거왕이 나옵니다. 우거왕이 나오고 지금 한무제, 랑랑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라는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될 텐데요.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제천 행사 이거 고구려 거죠. 흔히 외울 때 고구려는 용맹하다라는 이 발음의 유사성에서 동맹을 암기하기도 합니다. 잘 안 외워지면 그거 참고하시고요. 신지하고 읍차로 불린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는 삼한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이거 일책 12법이라고 부르죠. 이거 부여하고 고구려에 다 있었습니다.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해가지고 책화가 있었다. 이거는 동예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5번 보니까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이것이 고조선의 특징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을 찾아볼 텐데요. 자네 들었는가? 백제의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서 혼인을 청했다더군. 백제하고 누가 혼인을 하나요? 들었네. 우리 마립간께서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내신다고 하네. 이 마립간은 신라의 특정 시기에 왕을 불렀던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백제하고 신라의 결혼 동맹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왜 혼인으로 동맹을 맺게 됐는지 배경이 되는 선지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겠죠. 자, 지금 2번 선지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해가지고 함락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제에서 혼인동맹으로 신라를 끌어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구려에 대해 대항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여러분 장수왕이 내려와서 한성을 빼앗았을 때 백제 왕이 계로왕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또 당하게 되는데 백제 역사는 한 700년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500년 정도가 한성 시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0년의 역사가 무너지게 된 게 장수왕의 한성 공격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랫동네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비로 한 번 더 천도를 하게 되면서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 이제 한성을 빼앗기고 나서 이 한성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하고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신라의 힘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식인 혼인으로 이거를 맺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 혼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 장수왕의 한성 침략 그리고 한성을 빼앗겼던 요 사건이 있겠습니다. 배경은 일단 2번이고요. 금강가야를 병합했다라고 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나라의 힘이 강성하다는 뜻을 뜻하는데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김유신이 비단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다. 요거는 좀 후대에 나오는 얘기고요. 반란 진압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온다를 보내서 아단성을 공격했다. 요거는 고구려에 해당하는 또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랑도 관련이 없어요.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것은 이 나당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흥왕, 신라 왕이죠. 신라 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령을 해서 가 국가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화랑이었던 사다함의 나이가 15, 16살이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화랑들이 싸우는 내용의 언급에 사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흥왕이 이사부에게 명령해가지고 정벌하라고 시켰던 나라는 대가야입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대가야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어떤 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요거 오답 체크하다 보면은 답을 또 찾아갈 수 있는 팁이 나옵니다.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안동 도호부입니다. 동쪽을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안동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도호부는 예로부터 이제 중국에서 자기네 바깥쪽에 있는 이민족을 지배할 때 그 해당 지역에 설치했었던 관청의 이름이에요. 고구려를 정벌하고 나서 설치했었던 관청의 이름입니다. 이거 해당 사항이 없겠죠?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22담로 백제 성왕이 하는 겁니다. 이거 백제 거네요. 중앙관제가 삼성 6부로 정비된 계기를 파악한다. 발해 얘기군요. 발해. 최고 지배자의 호칭인 이사금의 의미를 검색한다. 아까도 잠깐 신라의 마립간이 나왔는데 신라는 독특한 호칭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의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신라의 임금 호칭 변화의 모습에서 기인하는 특징이고요. 고령 지역이 연맹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이것이 대가야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야가 6가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거보다 많았던 적도 있고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이 피자 조각처럼 끼어있는 가야 연맹이 있었죠. 이 가야 연맹은 크게 6개의 큰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 반장 역할을 했었던 국가가 원래 금관가야가 있었어요. 금관가야가 있었는데 이 광개토 대왕의 어떤 그 침략 때문에 이 금관가야가 피해를 받아서 망하게 되고 나라 힘이 약해지게 돼가지고 반장 역할을 그 안쪽 지역에 있었던 고령의 대가야가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반장 역할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내용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전투가 벌어진 시기, 이 전투에 대한 특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높은 성벽과 칠을 갖춘 백암성이야. 백암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네요. 당나라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서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지. 당나라 황제가 직접 군대 이끌고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왔었던 시기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병력의 열세와 내부의 분열로 함락되었지만 그 뒤에는 안시성이 버티고 있었어. 이거 고구려에 해당하는 얘기군요. 당태종이 넘어왔는데 침략을 하지를 못했어요. 백암성을 넘어서 안시성까지 가려고 했는데 얘도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시성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 포기하고 가게 되죠. 당태종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요 시기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고구려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으니까 만은 아니겠네요. 만은 아니겠고 이게 어느 시기에 나오는 거냐면 이제 그 연개소문이 보장왕이란 사람을 즉위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정책을 바꿉니다. 여기 이전까지는 이 중국에 우리가 좀 유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장왕을 즉위시키고 나서부터 연개소문이 정책을 바꿔요. 대당 강경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뭔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을 취하게 돼서 당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정벌을 하러 옵니다. 건방지다는 거죠. 이 당나라라는 나라를 개창하고 나서 가장 강성하고 당당해야 될 때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가시 같았던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왔지만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못했고요. 시기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6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의 남은 적군이 사비성으로 진입해서 항복했다. 백제 망했네요.
백제가 망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쭉 보니까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해가지고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에서 외국 군단을 만나서 척을 불사르면서 백강 전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68년에 있었던 백강 전투인데요. 국가가 700년이 유지가 됐는데 망했다고 바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부흥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흥운동을 다른 나라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백제를 살리려고 했었던 연속된 전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몇 년 되지 않지만 이 사이에 뭔가 있겠죠. 나라가 망했지만 망한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부흥운동을 합니다. 누군가를 왕으로 추대하는 부흥운동이 진행이 되죠. 여기 보시면 3번 선지에 보면 복신과 도침이 부여,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나서 전투가 이어지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일단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본격적인 전투가 있었던 그 사이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부흥운동이 진행됐었던 그 사건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한다. 나당연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네요. 이거는 나 이후의 일입니다. 나 이후의 일이고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 신라를 함락을 시켰다. 이건 본격적으로 사이가 어긋나게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게 되면서 나당연합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요거는 가 이전입니다. 계백이 이끄는 군대가 황산벌에서 항전했지만 안 됐죠. 계백의 결사대는 전부 죽임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것도 바로 직전입니다. 이전이고 안승이 신라에 의해서 보덕국왕으로 책봉되었다. 요거는 마지막 이제 백제의 부흥운동군의 지도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신라가 보덕국왕으로 봉해서 이 사람을 남겨놓고 통합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이후가 되겠죠. 요런 거는 시기적으로 사이가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하다 보면은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천천히 소거하는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7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 신라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 어떤 문서가 하나 나오네요. 이것은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에서 들여온 물품을 매입하고자 그 수량과 가격을 기록해서 일본 정부에 제출했었던 매신라 물회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통일을 이루고 구주 오소경을 설치한 이후의 시기에 일본과 교역을 했었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통일신라네요. 통일신라 시기의 경제의 모습 골라보겠습니다.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변성했다. 병란도는 고려 얘기죠. 고려. 조세 수취를 위해서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촌랑 문서를 작성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통일하고 나서 영토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 정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국토와 인구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촌랑 문서를 작성을 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거는 변한이랑 가야 얘기고요.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서 우경을 실시하는 거는 이거 신라의 지증왕 얘기죠. 옛날로 너무 거슬러 올라가네요. 아닙니다. 수도에 도시부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시장을 관리했다. 요거는 백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8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 정효공주묘, 문왕 나오고요. 여기 나오고 대내외적으로 황제국의 체제를 표방했다. 발해 얘기네요. 발해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내려보면은 하나씩 볼게요. 기인제도, 사심감제도 있었는데 이런 거 이제 고려에 있었던 제도고요. 정사회의를 개최했다. 이거는 백제의 귀족회의입니다. 최고 행정관서로 집사부를 두었다. 집사부를 둔 거 신라 얘기고요.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다. 학교입니다. 일단 답은 4번인데요. 발해는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고 본따서 신라 발해만의 독특한 제도를 만들거나 이제 요걸 벤치마킹한 것들을 많이 쓰는데 당나라에 있었던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구를 본따서 가지고 와서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을 합니다. 자, 광덕과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이 연호는 발해에서 사용했던 거는 아니죠. 고려에서 썼던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중요한 건 이거 사건 뒤에 뭐가 일어났는지를 보는 건데요. 태조는 장수에게 명하여 정예병사 1만 명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왕건이죠. 왕건이 구원병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지금 견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백제고요. 신라가 아무래도 원병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가 병사를 보냈는데 도착을 하지 않은 틈을 타서 견훤이 잽싸게 여기 다시 침략을 해가지고 왕경에 침입을 해서 이때 신라의 왕과 비빈 종실 친척들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신라의 경혜왕은 사망을 하게 되고요. 지금 신라는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었던 신라의 지도자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을 겁니다. 왕건에게 안전하게 나라를 넘기고 이 백제의 원수를 갚고 나라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됐겠죠. 그 사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사건들이 섞여 있는데요. 신라 마지막 왕의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 나라를 통째로 왕건에게 바치고요.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생활과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기하고 시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일들이고 각각이 발해나 신라나 다른 국가의 일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랑 가장 연결이 깊은 거는 요 정도인데 이거는 진성여왕 때 일이죠. 10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는 범일대사가 창건한 굴산사가 있었던 곳이야. 거대한 당간지주가 이게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지. 굴산사는 가지산문 개창 이후에 선종불교가 유행했었던 이 시기와 관련이 있어. 이 시기에 창건이 되었어. 우리가 교종이 있고요. 선종이 있어요. 불교 종파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선종불교가 크게 유행했었던 시기는 신라 하대로 추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대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문책을 올렸다. 바로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후반기의 임금이 누구누군지를 알고 있으면 좀 골라내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신라 하대.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도 좀 힘들고 권력을 기본에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 말고도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도 그 성향이 반영이 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교종 성격의 종교보다는 선종이 좀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우선 4번 신라 하대를 골라주면 되는데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제시했던 거는 화랑도가 제창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반 상대고요. 화랑세기하고 불국사가 나오는 부분은 중반 얘기입니다.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답이 건립된 것도 상대에 해당하는 얘기고 이것만 하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